안녕하세요, 라이언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이전 세대의 아이폰 SE, SE2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는 거. 2020년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탑 10 중 2위, 심지어 플래그십을 선호하는 국내에서도 하위에 랭크될 만큼 정말 많이 팔린 폰이에요. 횟수로는 무려 5년을 우려먹는 디자인 때문에 이제는 확실히 좀 올드폰 같은 느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이폰의 판매량 그리고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애플의 승리 방정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폰 SE3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또 어떤 마켓과 고객을 타겟으로 하는 제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가보죠. 아이폰 SE 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은 구형 폼팩터에 플래그십 AP를 넣어준다는 점인데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자 거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어요. SE3는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퍼포먼스, 배터리, 그리고 카메라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이 AP 덕분에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번 SE3는 아이폰 13 시리즈에 들어간 A15 바이오닉의 4기가 램을 조합하면서 가격 대비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더 유명해진 벤치마크죠. 긱벤치 점수만 봐도 아이폰 13 프로와 거의 똑같고, GPU, 스로틀링, 그리고 발열까지 복합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13 프로에 비해 약간씩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3 프로와 점수 차이가 나는 이유는 SE3에 탑재된 A15 바이오닉의 GPU 코어가 하나 적기 때문이에요. 애플은 13 시리즈의 체급을 나누기 위해서 프로 라인에는 5개의 GPU 코어가 탑재된 칩을 넣었고, 노멀과 미니 모델에는 4개의 GPU 코어가 탑재된 칩을 넣었는데요. SE3에는 이 노멀 모델에 들어간 칩이 탑재되면서 프로 라인보다는 살짝 떨어지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실사용에 쉽게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은 게, 안드로이드 플래그십인 S22와 비교해봐도 CPU의 경우 싱글코어, 멀티코어 모두 아이폰 SE3가 40% 이상 높고요. 3D마크 테스트에서도 최고 점수는 S22가 더 높았지만, SE3가 발열에 의한 스로틀링이 더 완만하게 걸리면서 안정성 면에서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SE3의 가격이 용량에 따라 59만원, 66만원, 그리고 80만원인 걸 감안해보면 가격 대비 성능은 정말 최고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퍼포먼스만큼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요 시점도 그렇고, iOS 업데이트를 오랜 기간 해주는 애플의 특성상 앞으로 3년, 4년 혹은 5년 후까지도요. 또 배터리 사용 시간도 A15 바이오닉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SE3의 배터리 용량은 2018mAh로 이전 세대에 비해 약 10% 증가했고, A15 바이오닉의 전력 효율성 덕분에 애플은 획기적인 배터리 성능이라는 마케팅 문구를 사용했는데요.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는요. 평상시에 사용하던 대로 전화하고 인터넷하고 유튜브 보고 카톡 확인하는 비교적 라이트한 사용 환경에서는 화면 켜짐 시간 기준 6시간 넘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약간은 늘어난 배터리 용량과 A15 바이오닉의 전력 효율성 덕분에 실제 사용 시간은 SE2보다 꽤 많이 늘어난 걸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력 효율이 그렇게 좋다는 A15 바이오닉도 팍셀 앞에서는 장사가 없었는데요. 5G를 잡고 게임을 하거나 영상 촬영을 하는 이런 헤비한 사용 환경에서는 배터리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3시간 반 정도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LTE 환경에서 라이트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꽤 오래 가는데?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다 하드하고 좀 헤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분들은 그러면 그렇지 뭐. 배터리는 아무래도 용량이 그냥 깡패이기 때문에 SE3는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서 그 평가가 크게 엇갈릴 것 같습니다. SE3의 카메라는 f1.8의 1200만화소로 센서의 크기부터 페이퍼 스펙까지 SE2의 카메라와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A15 바이오닉의 탑재로 ISP가 개선됐고, 디퓨전, 여기에 스마트 HDR4까지 지원하면서 미드레인지 스마트폰 중에서는 가장 좋은 메인 카메라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처럼 찍자마자 와 쩐다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용으로는 충분해 보이죠. 여기에 13 시리즈에만 있는 사진 스타일도 지원해서 사진을 먼저 찍고 나중에 따로 후보 정할 필요 없이 촬영 단계에서부터 취향에 맞는 톤을 선택해서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의 카메라 기능 중에서 가장 칭찬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상 촬영 기능이잖아요. SE3도 최대 4K 60프레임의 오토포커스도 좋고, 여기에 OIS까지 들어가 있어서 영상 촬영만큼은
하지만 이 가격대에서 가장 좋은 퀄리티를 볼 수 있습니다. 1200만화소의 장인답게 메인 카메라 퀄리티는 모든 면에서 좋아요. 하지만 망원 카메라나 초광각 카메라가 따로 들어가 있지 않아서 다양한 화각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점은 아쉽고, 무엇보다 요즘 시대에 야간 모드가 지원되지 않는 게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마 13 시리즈와의 체급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빼버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거무죽죽한 사진 말고 야간에도 좀 환한 사진을 원하는 분들은 뉴럴캠 같은 서드파티 앱을 활용해서 아쉬움을 달래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사실 SE3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들이에요. A15 바이오닉 덕분에 퍼포먼스나 배터리 그리고 카메라까지 함께 좋아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요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여전히 5년 전에 출시한 아이폰 8에 머물러 있습니다. 디자인도 아이폰 8과 똑같고, 무게도 SE2보다 깨알만큼 줄어들기는 했지만 거의 똑같고, 디스플레이도 동일해요. 베젤 크기도 물론 똑같고요. 태평양 같은 베젤 덕분에 옆으로 잡고 사용하기엔 좋지만 4.7인치의 작은 화면 크기나 LCD 특유의 낮은 명암비 때문에 영상 시청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요즘 시대에는 요것도 조금 아쉬울 것 같습니다. SE3는 딱 그냥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형님들이 막 그냥 올드카를 하나 사가지고 페인트 다시 입히고 내부도 복원하고, 대신에 엔진은 그냥 막 괴물 같은 거 달아 놓는 거. SE3도 딱 그냥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저렴한 가격에 익숙한 디자인, 최고의 퍼포먼스, 여기에 빠르고 편리한 터치 ID 홈 버튼까지. 그래서 이런 클래식한 감성을 좋아한다면 SE3도 뭐 충분히 만족할 만한 기기가 될 것 같고요. 반대로 클래식한 감성보다는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신상 감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의외로 좀 쉽게 지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 기준에서 몇 가지의 아쉬운 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그게 OLED가 아닌 LCD 디스플레이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IP68이 아닌 IP67의 한 등급 낮은 방수방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그래도 못내 아쉬운 배터리 사용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맥세이프가 빠져서 침대 옆에 찰싹 붙여서 사용하고 또 충전할 수 없는 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거 진짜 은근 꿀이거든요. 이렇게 필수 기능은 아닌데 없으면 또 괜히 서운한 그런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플래그십을 사게끔 만드는 게 SE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폰 모델들 중에서 가장 전략적인 모델이지 않을까 싶어요. 마케팅 전략이 진짜 와... 근데 이거 책으로 있나? 자, 이렇게 오늘은 아이폰 SE3를 살펴봤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따봉도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빠이.